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시정입니다. 지금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2.29%, 코스닥이 2.84% 지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양시장 합쳐서 지금 200개도 안 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2천여 개인 상황. 그만큼 시장에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채금리 상승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또 아시아 시장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1월 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우리 시장이 2월에는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나 문자 오늘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속보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장중에 3,000선 붕괴가 됐다고 전해드리고요. 또 코스닥도 지금 900선 간신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처럼 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마감 때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를 한 20% 29만 8,500원에 잡고 있는데요. 네, 29만 8,500원에 20%. 네. 네. 오늘 더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아, 그게 궁금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SK는 오늘 SK 바이오팜 지분 관계돼가지고 뉴스가 좀 나왔다 그렇죠. 예. SK 바이오팜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SK는 지금 올 초에 시장이 좀 급등할 때 같이 상승한 이후에 고점에서 이제 계속 좀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SK 지주회사로서 SK 그룹 내 종목들을 보면 지금 대단히 그 자회사들이 급변을 겪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지 혹은 단기간에 어려움을 좀 야기할지 아직은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보신다고 하더라도 25만 원 아래서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그 매수가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강하게 반등해서 좀 오면 어느 정도 매수가까지 근처 올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개연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열사 간의 매각과 다시 신규 사업에 대한 이슈가 계속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좀 대응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25만 원 정도가 아마 지지선으로 좀 생각을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25만 원 지지선으로 보시고 목표 가격은 위쪽에 3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 25만 원 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 매수가 비중도 네. 알려주세요. 지금 6,000원인데요. 제가 너무 비싸게 사서 6,300원이 넘게 샀거든요. 6,300원이요?
네, 그래서 50%입니다. 비중 50%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좀 하락 나오고 가격대도 네. 조금 높은 상황인데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시작이- EM 코리아 관련해서 조금 비중을 많이 담으셨어요. 예, 제가 너무 네. 많이 높게 사가지고 그걸 계속 못하기로 했습니다. 아, 물타기는 이제 50% 기다리시다가 받은. 딱 한 번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네.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 최대한 이제 안정을 찾고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을 보시고 이제 진입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네. 지금은 이제 차트가 조금 흘렀어요. 뭐 그 네. 수소 관련, 수소 충전소나 그런 지금 뭐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로 좀 묶여 있는데 어쨌든 뭐 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지금은 이제 네. 시장 자체를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 네. 뭐 10%, 20% 정도 담겨 계시다면은 뭐 끌고 가시면 충분히 이제 매수가 이상은 올라와 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이제 버텨가시기에는 조금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쵸? 네. 일단은 지금 5,300원 정도 지지 라인을 한번 봐주시고 5,400원 네. 정도까지도 한번 보시고 비중을 조금은 축소하셨다가 다시 이제 상승이 네. 돌아오는 과정에서 재진입을 네. 하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7,000원, 8,000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지금은 조금 비중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 걸리는 부분이 이제 재무제표를 본다면 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조금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좋진 않아요. 어떤 기업이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 뭐 눌렸다가 주가는 항상 제자리를 찾아가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쫓아서 조금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승에 좀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지금은 좀 비중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조금은 이거를 좀 줄여주셔야 돼요. 비중을요? 네. 왜냐하면 얘가 뭐 바로 반등을 주면 괜찮겠지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같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한 6개월 보면은 6개월 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건 버티면 만약에 지금 뭐 6개월 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서 마음을 딱 먹으시고 오늘은 괜찮겠지만 내일 막상 하락이 더 진행이 되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네, 6개월을 알겠습니다. 기다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매도를 어느 정도 하시고 비중 관리를 하신 다음에 저점에서 그만큼 더 많이 사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딱 계산적으로 접근하셔야지 감정적으로 네.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조금 비중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부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합니다. 바로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가 현대차를 좀 샀는데 네네. 조금 높이 사줬어요. 얼마에 그래서, 매수하셨을까요? 네, 24만 7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네,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요. 비중은 네. 어느 정도일까요? 예, 10%거든요. 비중 10% 알겠습니다. 예, 현대차 그래서- 같은 경우는 뭐 아이오닉 5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상승이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지한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 초에 급등을 한 이후에 조정을 계속 받고 있다 그러죠. 지금 이제 기간전의 양상을 벌이다가 오늘은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급등했던 이유는 연초에 애플과 관련되는 코옥이라는 부분이 좀 이슈화됐고 이후에 수소차, 친환경차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했는데 오히려 애플과 좀 엮였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급등시켰을지라도 중기적으로 보면 주가에 매물을 쌓아놓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당분간은 아마
아래쪽에 22만 5천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에 26만 5천 원 단기 목표 가격 아마 요 사이에서 계속해서 좀 상당 기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겁니다. 지지선을 22만 5천 원 넣으시고요.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26만 5천 원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물량을 줄인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시간은 대신 지금 기간 외국인 매물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걸릴 수 있다. 오늘은 시장에 의한 급락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마시고 지지선과 목표가 사이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저기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22만 5천 원 선 오면은 10% 더 이렇게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 단가를 좀 내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안 됩니다. 지금 일단 시장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네. 좀 좋은 상태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말고 가지고 계신 것만 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지지선과 목표가 가격 사이에서 잘 확인해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수프리마요. 슈프리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32,300원에 30%. 32,300원에 30%입니다. 이거 조금 손실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최충성 손실이 의원님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슈프리마 관련해서는 매수를 하시고 조금 기간적으로 들고 계셨어요.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오래. 일단은 뭐 지금 뭐 하락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빠진 부분은 뭐 시장 하락의 영향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하단 지지라인 26,600원 정도 지지라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기업 자체는 바이오 솔루션, 바이오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도 갈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의 좀 비중 관리가 만약에 좀 부담이 되신다면 비중 관리를 어느 정도 하셨다가 다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그 비중만큼 재투입해서 끌고 가신 것도 괜찮고요. 견디실 수 있으면 조금 더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은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 조금만 더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양호하기 때문에 한번 끌어가 보세요. 매도하면 안 됩니까? 던져버리면. 답답하셔서 그러세요? 너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일단은 뭐 저는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매매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심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뭐 다 던지시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비중 관리만 조금 뭐 반이나 반 이상 덜어내시고 조금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뭐 조금 힘드시다면 덜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좀 덜어내시는 전략을 말씀해 드렸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또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코웨이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75,500원에 15%입니다. 75,500원에 15%. 사실 뭐 요즘 거의 다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지금 또 손실 중이시거든요. 이지한 의원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오늘 이제 코웨이가 그래도 시장보다 좀 덜 밀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장이 밀리기 직전부터 코웨이는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하고 있었다 그렇죠. 예. 코웨이를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접근을 많이 하셨는데 실적은 작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감안하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거의 이제 쏟아진다고 할 정도로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 매물 폭탄을 맞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코웨이 자체가 영업이익이나 어떤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어느 정도 사모펀드 인수된 이후에 계속해서 외형을 좀 줄이거나 이익에 너무 집약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상의 스코어를 맞추는데 좀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 확장이나 어떤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의 실적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관점 때문에 코웨이는 외국이나 기관에 좀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사실은 지금 당장 실적보다도 이 향후에 대한 그림이 안 좋다라고 판단될 때가 주가는 더 많이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자리인데 왜냐하면 코웨이가 68,000원 정도는 좀 지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향후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종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선을 조금 이탈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 하락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하락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반등할 때 일단 빠져나온 전략이 일단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이 종목은 일단 빠져나오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2,000원 정도가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2,000원이요? 네, 72,000원. 여기서 반등을 주고 올라가더라도 지금 현재 큰 소급상의 변화가 없으면 72,000원 정도 가면 또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72,000원 정도 가서 비중을 줄이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장기적으로 아주 보유하고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아래쪽에 62,000원 정도까지 지지선을 잡고 장기간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면 반등 시 72,000원의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좀 장기로 끝까지 보겠다면 62,000원 지지선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같은 건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추가 매수는 지금 이 종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물이 쏟아져서 나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이 정리가 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물타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72,000원의 1차 목표가 정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렇게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창구 열려 있습니다. 다음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가 넵툰을요, 28,500원에 10% 갖고 있거든요. 네네.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까 하고 오늘 망설이다가 생각하다가 못했더니 또 떨어져갖고 고민스럽네요. 그러니까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궁금하신 네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충성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넵툰 관련해서 이제 게임주로 묶여 있고 네네. 일단 게임 지수 거기도 이제 편입이 됐어요. 일단 지금의 뭐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일일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네, 밀렸다고. 그래요. 네. 27,000원짜리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면 하단 지지라인 2,700원 정도, 27,000원 정도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 선을 그어드리면 여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잖아요. 위아래 선에 갖춰서 움직이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지수가 좀 많이 밀리는데도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예. 매집이 그만큼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35,000원 정도 그 이상도 가겠지만 조금 성향이 급하게 조금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서 일단 단기 스윙 관점에서 한번 끌어가 보시고 27,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단기 스윙 관점에서 한 35,000원 정도 보시고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걱정 좀 덜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저희 문자 상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SFA 반도체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7,200원에 비중 50%. 그래도 수익 구간이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매도 구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지환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고 지금 현재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의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IT 종목들 자체가 지금 현재 외국인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 비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도 포지션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런 경향을 계속해서 그냥 그 상태 평행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주가에 대한 종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근데 그 기대감이 실제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급등 후에 내려오고 급등 후에 내려오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지금은 일단 보유 전략으로 보시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번에 저점 찍었던 8,250원 여기를 최후에 그냥 지지선 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9,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려면 1분기에서 어떤 가치적인 실적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좀 보여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9,800원 넘기면 11,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이렇게 두 군데로 잡고 8,250원 지지선으로 일단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도 문자 상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효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가 72,200원이고요. 비중 20%인데 이 종목도 요새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어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단 효성중공업 관련해서는 뭐 지금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뭐 기존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매수하셨을까? 또 살짝 의아하긴 하지만 기존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단 61선 68,000원 정도 지지 라인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사실 기존에 좀 많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는 양호한 종목이나 지금 지수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하단 지지 라인 좀 확인하는 선에서 좀 비중 관리 좀 유동적으로 해주시고 끌어가신다면 충분히 다시 매수하신 가격 전 고점 이상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은 종목 자체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한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어서 문자 상담은 02-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에스코넥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2,450원에 비중 25%입니다. 이 종목 굉장히 뭐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지한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지난 10월달에 한번 고점 형성한 이후에 이번에 다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그 직전에 10월달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항상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은 그야말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4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2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적자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원래 1차 전지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뭐 태블릿이나 관련돼 있는 부품 쪽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관련성 여부를 보면서 2차 전지 쪽으로 기대감을 좀 줬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실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2020년도에 상당히 개선된 모습으로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쪽 실적은 오히려 더 크게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은 진짜 정상적인 펀더멘탈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위쪽에 이제 2,650원 위쪽으로는 매물이 이제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넘어가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을 일단 2,000원으로 놓고 대응을 좀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차는 2,400원, 2차는 2,650원, 2,650원까지 올라가려면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 2,400원 전후와 2,650원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절반씩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대와 그리고 절반씩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왜 문자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신세계건설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54,00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이제 건설주기도 해서 상당히 요즘 좀 기대가 될 법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최충성 위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단 신세계건설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상승이 조금 강하게 나왔습니다. 뭐 11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돼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너무 고점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은 뭐 버티시고 이러시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하셔야 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박스권을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은 심리적인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 사실 44,000원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고 박스권을 좀 그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괜찮은데 오늘 뭐 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 영향이 있다면 기존의 고점에서 좀 매수하신 종목들은 오히려 더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44,000원 좀 최소한 저 자리 좀 회복을 한번 지켜보시고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단으로 꺾고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비중 관리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상승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 48,000원을 못해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높은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계적으로 감정을 좀 비우시고 객관적으로 좀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충성 의원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감정은 좀 제외하고 객관적이고 기계적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로 직접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해성산업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12,4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이지환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해성산업은 본업은 부동산 임대업인데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좀 벌이면서 테마에 한 번씩 엮이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종목 자체 펀더멘탈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단기 모멘텀이나 테마에 엮였을 때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세 연속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번 상승한 이후에는 또 다시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좀 주변 종목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대응은 어차피 이런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1,200원 잡으시고요. 위쪽에 목표 가격은 12,500원. 아마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올 건데 아래쪽에서 매수 관점, 위쪽에서 매도 관점 이렇게 보시고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가격대 알려드렸으니까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세방전지. 세방전지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11만 5,500원이요. 11만 5,500원이요. 예.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한 40% 정도 될 거예요. 225주 쓰니까. 비중 40%. 알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세방전지 매수 언제쯤에 하셨을까요? 지금 한 20일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20일이나. 조금 높은 구간에서 진입하신 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일단은 어제 지금은 못 팔았어요. 어제요. 네,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어제 못 팔았다고. 네, 못 파신 거예요? 안 파신 거예요? 예, 못 팔았죠. 못 팔았어. 어떻게 더 갈 것 하다가. 같아서 안 파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건 아니세요? 예. 어쨌든 지금은 이제 네. 뭐 기계적으로 자리를 주면 사실 어제가 좀 자리였는데 지금 네. 물량 정리를 좀 시작을 했어요. 예.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좀 하락이 어느 정도 9만 원짜리는 좀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네. 반등이 나온다면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 저 자리에서 그냥 전량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아니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질 수 있고요. 지금 비중도 네.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냥 좀 덜어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만 원에서 만약에 그거 하면 매도해요? 전일랑 매도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가주면 그냥 뒤도 오지 마시고 그냥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나 이런 부분 2차 전지 관련해서 분명히 뭐 이슈는 있어요. 그런데 네. 상승을 사실 한 폭을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매수한 자리보다 어디서 올라왔나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샀나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 3만 원도 네. 안 되는 구간부터 14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예. 이렇게 많이 상승하면 많이 쉬어야 돼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재상승이 나오거든요. 예. 일단 시간적으로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비중도 그렇고 조금 네. 유동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9만 원까지만 지지라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면 어느 정도 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봐주세요.
예, 그리고 뭐 하나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네, 일단은 뒤에 이제 전화 기다리신 분들 계시니까 에클론 한 번만 더 해주죠. 네, 에클론. 이따가 네, 시청자님 저녁에도 저희가 한 분당 한 종목씩밖에 예, 상담을 못 그래요.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문자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종목은 만도입니다. 매수가 76,000원에 비중 15%. 이 종목 진짜 잘 갔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주춤합니다. 63,1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지환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예, 만도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로 테마에도 엮이게 됐고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나 혹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앞서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기대감이 컸는데 2월 초에 현대차가 애플과 코어를 하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 종목도 같이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전에 그렇게 현대 기아차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도 하락도 비슷하게 지금 현재 동조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오늘은 이제 시장 영향으로 좀 과하게 좀 빠지고요. 시세가 한번 꺾여 있는 상태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마 종목 상담하신 분들 궁금하신 점이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더 크게 급락을 한다. 그러니까 주변인 종목은 좀 덜 내리고요.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더 많이 내린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주도 섹터 중에서 위쪽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거래량 없이 밀려서 내려오면 일단 오늘은 대부분 종목은 보유 상태입니다. 근데 위쪽에서 차익 매물을 막고 오늘 같이 밀리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만도는 아쉽지만 위쪽에 차익 매물이 한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지선을 이탈하는 곳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비중을 일단은 조금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오늘 급락에 의해서 내일 바로 급등이 나와서 오늘 시가 이상으로 돌려세우지 않으면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지지선은 상당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64,000원인데 그 다음 지지선이 거의 51,000원대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상당히 지지선이 멀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등이 나오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아래쪽에 51,000원, 목표 가격은 장기로 보는 관점으로 최대한 조금 보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목표 가격은 7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가 77,000원이니까 확실히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금호석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28,000원에 비중 10%.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유 가격 상승하면서 좀 잘 갈 것 같기도 한데 오늘 8% 급락 나오네요. 최충정 의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단 금호석유 관련해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 가격과 관련해서 일단 기존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은 상승 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시장 영향까지 좀 받으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다면 사실 가격대 자체가 뭐 상승을 어떤 구간을 좀 노리고 진입하신 건지 어제든 오늘이든 진입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한 보름, 한 달 전에 좀 진입하신 것 같은데 수익이 나오시면 어느 정도 챙기셔야 되고 이번에 좀 진입을 하셨다면 흐르는 자리에서 매수는 절대적으로 좀 금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단기적으로 하락이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어요. 반등이 나온다면 최소 못해도 25만 원 정도는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야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하단으로 많이 빠졌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20만 5천 원 하단 지지 라인 확인해 주시고 일단 25만 원 회복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금호석유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감까지 한 4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42%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2,995.74포인트. 결국에는 3,000선을 이탈을 하게 되는 상황 보실 수가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장중에 살짝 조정을 받는 듯 싶었는데 그래도 빨간불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전혀 힘을 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갑니다. 현재는 2.42% 하락하는 모습 2,99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000선 이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매수해주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 나타납니다. 기관이 1,796억 원, 그래도 금융투자 쪽에서는 2천억 원대 매수가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이 4,076억 원을 매도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리고 1시간 전만 해도 삼성전자 빨간불 들어왔었고 SK하이닉스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0.12%, 1.81% 다 조정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하락세 나타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4.10%나 조정이 나타나면서 3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은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죠. 2.49% 조정받으면서 86만 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보합권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호재가 있을 법한데 그래도 3.68% 조정을 받고 방금 전에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23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지스 1.58% 조정, 삼성 SDI도 3%대 조정 나옵니다. 오늘 카카오도 2.77% 조정 나오면서 4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4.39% 조정 나오고 28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이 3%의 조정을 받네요. 3.11% 조정받고요. 907.51포인트 이렇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시죠. 코스피와 지수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었고 계속해서 보합권의 움직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점점 낮춰가는 상황 볼 수가 있고요. 907포인트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900선에 간신히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코스피는 3000선 이탈, 코스닥은 900선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은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539억 원 매수해주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아주 소량이지만 들어옵니다. 14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56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거래 대금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좋지 않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4%대, 3%대 조정 나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만 1,200원에 거래되고 셀트리온 제약은 14만 6,8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한 종목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1.53% 상승해주고 있고요. 5만 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또 급락을 하네요. 6.82% 조정 나오면서 29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12만 5,300원에 거래됩니다. 4.86% 조정 나오고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지지부진한 상황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4.36% 16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 지금 7위에 6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2.76% 조정받고 6만 3,300원입니다. CJN이 8위고요. 3.82% 조정 12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2.51% 조정 나오고요. 30만 3,100원입니다. 자, 빨간불 켜고 있는 또 한 가지 종목입니다. CJ ENM 0.36%로 약보합권 구간이고요. 13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지지부진한 상황 나오고요. 원달러 환율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지수가 하락하니까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18% 상승하면서 1,102원 60전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낙폭이 너무 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 막판에 3%대까지 조정이 나오니까요. 오늘 진짜 좀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재환 의원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하락의 배경과 하락의 과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오전장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오후장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급락의 발단은 외국인들 선물의 움직임인데 이때 보시면 홍콩이나 일본, 중국이나 대만, 우리 증시까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거의 동시에 같은 시점에 급락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런 현상이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선물 옵션이 굉장히 강했을 때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오늘 이제 하락의 특징을 보면 아시아 증시가 거의 같은 시간대 동시에 크게 하락했다는 부분이고 시장 하락을 이끈 부분이 주식이 아니라 일단 선물이라는 부분이라 이 부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의 하락폭은 굉장히 큰데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오늘 코스피 지수 거래량을 보시면은 어제 발생했던 거래량의 6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은 했지만 주식이 발생되는 거래량은 어제 거래량의 약 65%.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지금 선물로 밀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본질은 주식에서 대거 매도가 나오는 하락 전환이 아니라 파생 쪽에서 작정하고 지금 밀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거래량 없이 그냥 그대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도 오히려 주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도주에 가까운 종목들이 7%, 8%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신에 이 급락하는 주도주들의 거래량을 보면 대부분 또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제 미국 증시가 장중에 한 4% 정도 급락했다가 나스닥이 거의 다 회복하면서 마무리되면서 어제 미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장중에. 그러면서 저점을 좀 잡을 수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모습일 때 오히려 아시아 증시가 마지막으로 더 크게 밀려버리는 그동안 하락 기조를 가져왔던 선물옵션 파생 쪽에서 대거 이익 실현을 하면서 시장을 더 밀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 주식 시장이나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만약 확대되면서 오늘 크게 밀렸다라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거래량 없이 밀렸기 때문에 파생 쪽으로 민 걸 가지고 여기서 뭐 직접 오늘 매수를 한다든가 혹은 오늘은 손절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도 진입도 다 보류를 하시고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만약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아시아 증시가 밀렸다라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가 오늘 저녁에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유가 없다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하락은 대부분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지 오늘 내일 하락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급락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거래량 없는 급락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가 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은 진입도 또 손절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마감된 지수 정리 바로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2.45% 내려갔습니다. 2,994.98포인트. 지금 3,000선이 마감 때 붕괴된 게 17거래일 만입니다.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3.23% 예상 때보다 더 내려갑니다. 906.3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2원 40전. 1원 60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좀 어떻게 보셨는지 최충성 위원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거래가 동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시장이 하방으로 좀 진행이 된다, 하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 손절을 하시더라도 손절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 단순히 내가 버티기 힘들어서 뭐 시장이 답답하니까 덜어내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이제 좀 오판하고 굉장히 후회하는 결과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시장 방향이 명확히 좀 잡히기 전까지는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고 일단 시장이 지금 그 파월 의장 발언과 관련해서 일단 계속적으로 뭐 오늘도 진행이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뭐 금리에 대해서 악재로 좀 작용했던 시장인데 사실 오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장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제 그런 이슈가 나오고 뭐 미국장이나 유럽장이나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부분인지 좀 재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좀 차분하게 관망하시고 뭐 힘든 시장이지만 힘들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간 사실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개월
그래서 1개월 보름 정도 되는 이 기간 그냥 천천히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은 기간에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계속적으로 좀 진화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차분하게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보다 대응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하시는 전략 말씀해드렸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G3BNT요. G3BNT 매수가와 네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7,600원에 10%예요. 27,600원에 10%. 네네. 오늘 이제 19%나 급등이 나와서 좀 이렇게 네. 기대하면서 봤는데 사실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급등락이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지환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래 어려운 종목 사셨어요? 글쎄, 그러기 말이에요. 저번에 급락할 때 손절 안 하고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목은 뭐 볼 수 있는 모멘텀 딱 하나입니다. 안구 건조증, 임상 성공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 그렇죠? 네. 성공할 것 같다라고 나오면 급등하고 어렵다 하면 급락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최근에 그 부분은 오늘 이제 급등했던 부분은 안구 건조증 관련돼서 미국 삼성임상 락업했다는, 사실 이걸로 올라갈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데 어쨌든 간에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정도에서 상승을 하고 내일 정도 그러니까 상승을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요? 이 종목을 가지고 본전을 넘어서서 수익을 내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그럴 수가 있는데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네. 지금부터 이제 락업을 했다라는 거는 데이터를 보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에 들어갈 거고 그 분석을 통해서 뭐 한 달이나 이후에 임상이 성공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처럼 바닥까지 많이 하락했다가 반등을 주고 올라와서 본전 근처에 오면 네. 일단은 비중을 좀 많이 줄이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생 많이 얼마 하셨잖아요. 정도에서 비중 줄일까요? 일단 24,500원부터 매수하신 24,500원. 가격 27,600원 요 사이 있죠? 네네. 그 사이에서 계속 줄이세요, 물량을. 예. 줄여가지고 일단 이 종목은 수익을 내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빠져나오겠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 24,500원서부터 좀 줄여나가면 매도 좀 하면 되겠네요? 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려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은 파라텍입니다. 매수가 1,800원에 비중 15%. 이 종목도 오늘 좀 7% 가까이, 7% 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최충성 위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단 파라텍 관련해서는 뭐 상승 전에 저도 지켜봤던 종목인데 일단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던 구간이 6,000원, 7,000원짜리였는데 어쨌든 뭐 상승이 많이 2배 이상 상승이 나오고 지금 조금 눌려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끌어가시는 방향보다는 기계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 아니면 전량 일단 현금화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뭐 8,000원 지지라인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안에서만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여기 박스권을 만들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 한 10,000원이 좀 안 되는 그런 구간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최대한 손실폭을 줄여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덜어내시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진짜 1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최충성 위원님, 이지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이후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